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일시적으로 $10,000 이하까지 갑자기 급작스럽게 떨어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신 분들이 아마 몇 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써주시는 거 보면 알거든요. 어떤 분들 되게 저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이해해요. 예,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코인에 투자하면, 블록체인에 투자하면 나는 거대한 돈을 벌어서 나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꿈이 일주일 만에 깨져버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람이 멘탈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큰 어떤 그 아웃라인의 주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바닥은 찍어서 단기적인 상승 국면이 며칠 동안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큰 바닥이 아직까지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분들 의견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오코인을 아마 사셔서 모으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2만 원 밑에서 요 근래 19,180원까지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0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여기 보세요. 한 가지 증거를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릴게요. 중국에서 2020년 들어서 그 중국 무역 서비스에 관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건 처음이래요. 근데 이번에 다홍페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오 책임 개발자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임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여기 나가가지고 이번에 연설을 하신대요. 근데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행사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BSN 메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득을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향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도 좀 좋은 코인이 이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이게 오를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오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차트랑 알트코인 차트랑 아마 엇비슷하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바닥을 찍고 며칠 상간 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1,700에서 $1,800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돈 알트도 그렇고 $11,200를 강력하게 뚫지 못하면 또다시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선이 $10,000를 찍을지 아니면 $9,800를 다시 한번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크립토 마이클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이상하고 사실은 주식 시장도 사실은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보다 오버해서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상. 그죠? 여러분들 아마 다 똑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어저께 구독자님 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이제 겨울이 온다. 미국에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게 예보에 나왔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트윗을 찾다가 여기 보이시죠? 미국 중에도 콜로라도 지역인데 어느 쪽은 지금 되게 온도가 급상승하고 어느 쪽은 지금 겨울철이 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이상 기온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5년하고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은 또 다른 아마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게 당장 비트코인이 100만원, 200만원 오르고 내리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어차피 우상향할 거 뻔하니까. 어차피 1억까지 갈 거, 1억 이상까지 갈 거를 뻔하게 누구나가 다 예측하고 다 희망회로를 돌리니까. 아니, 논리적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한쪽에는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급하강하고 있어서 겨울이 오고 있대요.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농작물 피해도 되게 극심해질 거란 얘기거든요. 농작물 피해에다가 코로나19가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산 인프라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현재 상태는. 근데 이 체인이 깨져 있는 상태, 그리고
농작물 수확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기 시작을 하면 중국부터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 러시아, 하다못해 프랑스도 알고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농업하고 낙농업이 되게 발달된 국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데가 예전같이 않게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 여파는 우리 대중한테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느끼질 못하죠. 근데 우리한테 구원이 되고 노화의 방주가 되는 거는 저는 마지막 투자 시장이 이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해시레이트가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126.43이에요. 그리고 디피컬트도 난이도가 앞으로 13일 후에 변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0.08. 난이도 변화도 거의 없어요. 해시레이트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나 스테이블한데 난이도도 변화가 없어요. 채굴풀 해시레이트, 채굴풀을 돌리는 사람들 집단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020년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변화는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예전에 변동성이 되게 심했을 때가 2020년엔 언제였냐면 3월달,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트코인 가격에. 이때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마이너스 15.95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떨군 적이 4월달, 4월 21일 날 마이너스 9.29.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채굴 쪽에서는 거의 변화가 많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나쁘지 않게 당분간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피터 시프트, 그 유로퍼시픽의 이제 대표죠. 전 세계 이제 골드버기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골드버기였으니까 원래는. 근데 이분이 쓰시는 칼럼을 보고 금은을 모으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조사를 하는데 35,902명이 투표를 진행해요. 근데 피터 시프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의 아들이 아들한테 이제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하면서 비트코인을 아드님이 사모으고 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지금 현재 대학생이래요. 그리고 전에 잡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대요. 18살이고. 그리고 본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나이가 57살인데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투자자로 프로페셔널하게 있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굴 믿을 거냐. 그래서 보면 19%는 피터 시프트, 그리고 나머지 81% 분들은 그 아드님을 믿을 거다. 이렇게 여기 얘기가 나왔죠. 되게 아이러니한.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폼플리아노,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폼플리아노가 비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터 시프트 당시는 금은에 관해서 지금 현물 경제가 무너지는 거, 그 달러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해지를 하고, 금 가격이 설상 안 오른다 하더라도 당신 아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지가 될 거다. 금 가격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꼬는 얘기를 올리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피터 시프트 이분 자신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아, 지금 이렇구나. 세대가 진보되고 세월이 흘러가고 변화될수록 1세기 1세기 갈수록 디지털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구나. 아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1,800달러, 1,800달러가 아니라 9,850달러인가? 그걸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아마 14일날 그 전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아마 비슷한 장세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인컴 샤크인데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적으로 뭐 페이드 그룹도 운영하고 전문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죠. 1,800달러나 1,7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9,800달러, CME 갭필드가
9,600달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9,850달러에서 매수를 다음에 보실 분들은 9,850달러에서 9,600달러 이 사이를 아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점까지 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1,700달러나 1,800달러 전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저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12,000달러를 돌파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랠리 손정희의 손이 움직였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전 펀드가 쓸데없는 짓 한다. 손정희 회장이 망했다. 그런 얘기를 아마 숱하게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2018년 여름에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채널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그게 사실 메인 핵심에 있고 그 외에 이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관련돼 있는 블록체인, 가상자산들하고 사실은 저는 엮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에 대해서 이제 야,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중국에 관해서도 뭐 제가 말을 할 때 비트코인 캐시나 네오코인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중국 망한다, 중국 코인 결국 사라질 거다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뱅에 관해서도 쿠팡이 예전에 기사에 나왔을 때 쿠팡 무너진다라고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자, 제 얘기가 이제 서서히 다 하나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미국의 기술주 랠리를 손정희가 손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서부터 3개월 전에 현물을 사모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콜루 옵션을 계약을 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본인이 거기서 현물에서 사들이고 그리고 콜루 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뜻하는 대로 전체 시장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 손에서 놀아났다는 거죠.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까지 주요 기술주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알리바바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1조 2,500억엔 어치를 매각을 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알리바바의 지분의 33%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요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밑에 쪽에 보시면은 틱톡을 인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엔디비아에 320억 달러에 매각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비전 펀드가 망해가는 건가? 손정희 회장이 지금 망해가는 건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엔디비아와 ARM 이 구도를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소뱅에서 ARM의 지분의 75%를 보유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엔비디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소뱅이 우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버가 엔비디아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터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그냥 기사 하나만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소뱅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소뱅이 관여되어 있는 가상자산들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소뱅도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게 IBM이 GPU하고 CPU 사업 파트너로 엔비디아하고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CPU랑 GPU란 얘기는 채굴 시장하고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채굴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엔비디아가 살아남기도 되게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산업하고 이 지금 보면 채굴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중간에 이 반도체 설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 산업에서 얻어지는 뭐 어떤 그 수익, 세금들,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런 관계를 역학적으로 다 잘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 펀드가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보시면 1호는 사우디 국부 펀드 이쪽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EU 펀드부터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까지 다 움직여서 비전 펀드를 밀어주고 있어요. 과연 손정희 회장이 무너질까요? 3호 비전 펀드가 나오면 거기엔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금융 카르텔들이 몸을 실었을까요? 네.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참고로 오미세고 코인 있죠? 오미세고 코인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SBI하고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2014년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걸 아시면서 투자를 보시면 되고, 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조금 가격이 흔들리면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이 가격에 이더리움을 사지 못했어요. 제가 15,000원부터 15,500원인가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매매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이더리움 ICO 했던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이더리움 ICO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34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ICO가 했었을 때가 2014년도예요. 이때가 지금서부터 6년 전이에요.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찍었을 때가 제가 알기로 240만원인가? 네, 거기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나 이더리움 해가지고 이더리움 연말까지 100만원 보고 나 홀딩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단타로 해가지고 난 이득 볼 거야 하신 분들 중에 무너지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을 그냥 뭐 일주일 아니면은 3일 보고 난 이득 봐야 되겠다. 이득 봐야지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거기다 이제 대출 받은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비꼬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 정도에 흔들릴 거면 왜 그러면 534원에 2014년도에 이더리움 ICO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ICO 했었을까요? 534원이었죠. 이때 이 가격이. 가격은 이랬어. 근데 실체가 지금보다 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리스크가 더 컸어요. 사실은 지금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보다 지금 이렇게 뭐 ETF가 어쩌느니 가상자산 시장이 어쩌느니 이러고 거래소가 많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았을 때가 이때예요.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ICO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거뒀던 정우현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 대중하고 보는 눈이 되게 많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30년 앞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죠. 네. 저도 되게 부럽네요. 근데 534원에 네오코인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오코인도 제가 지금 2만원 밑에는 매집해둬서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세요. 0.04달러예요. 이게 얼마냐면 하나로 따졌을 때 50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오코인이 원래는 네오로 이제 리브랜딩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엔트쉐어였어요. 그때 ICO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근데 ICO를 엔트쉐어 안 했었고 다른 코인에 했었어요. 그때 제가 ICO를 엔트쉐어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7개를 집어넣었으면, 그럼 그때는 비트코인이 흔했으니까 ICO 할 때 뭐 5개, 뭐 7개 뭐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어쨌건 그랬었으면 또 많이 틀렸겠죠. 근데 제가 많이 놓쳐서 아쉬운 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스트라티스하고 네오코인이에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어쨌든 잠재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건 그때 가격이 50원이었다. 그걸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에 다시는데, 여기 이 세력들, 그러니까 베리실버트든 뭐 DCD 그룹이든 이 사람들이 개인을 돈 벌게 해주냐, 그걸 왜 믿냐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기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GCash, 마나코인, 호라이젠, 리버피어.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코인도 있을 거야 아마. 비트코인 캐시가 아마 여기 지금 일부러 안 써놓은 건지 아니면 뭐 빼먹고 안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의 대표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코인 투자를 6,000개나 되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포함해서 그 코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할까요? 저는 결국에는 이들하고 결국 엮여있는 상품들에 많은 돈들이 향후에 기관 투자가들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고, 특히나 연방준비은행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쁘지 않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로 각계 코인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었지만 네오코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오코인도 제가 지난 2년간 거의 제가 처음에 채널 만들었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주기적으로 말을 아마 반복을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 코인 나쁘지 않다, 투자해둬서 나쁘지 않다,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올라가면 네오코인도 분명히 어느 정도 펀치를 칠 거다. 그리고 제가 예측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 채널이 5만 명을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코인들 있죠, 네오코인 포함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순간이 가서 그게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뭐 2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달 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시세 분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늘어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게 나쁘지 않겠다 라고 선택을 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사진에서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가격이 되게 지지부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투자할 덕목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이거 무너질 거야, 사라질 거야, 이런 확신을 못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저 예전에 투자할 때 주변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기다,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실례로 지금 그 포르쉐 끌고 다닌다는 형 있죠. 근데 그 형도 마찬가지. 그 형도 이제 해외 필리핀에 가 있었을 때, 필리핀에 이제 여행을 주기적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 있을 때 저랑 이제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코인을 사놔라. 그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때 가격이. 근데 그 형이 은행원 출신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마 행장을 할 거야 아마. 무슨 어떤 뭐 지점에 그 은행장 정도는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있었으면, 머물러 있었으면 퇴직을 안 하고. 근데 그 형이 요 근래 다시 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코인을 사 모으면서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떨어질 때도 있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형 생소리 안 해요. 왜? 그 형도 알거든. 비트코인이 150만 원이었고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였었고 그때 다른 코인들이 얼마였다는 거를 바로 5년 전에 알거든요. 왜냐면 나랑 알고 진짜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가격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냥 한 달 그냥 꾸준히 지금도 그 형은 그냥 사 모으고 있어요. 떨어지든 말든. 근데 어쨌든 요쪽으로 가나, 자영업 시장으로 가야 되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야 되나, 주식 시장으로 가야 되나, 지금 소수만 참여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나. 각자의 마지막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2016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변함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도 이제 똑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중은 가격에 그렇게 많이 목을 매. 조금만 $10,000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멘탈 엄청나게 흔들려요. 왜? 나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가상자산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은 페라리를 타고 람보르기니 끌고 다닌다, 이런 거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사람들이 그게 뇌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넣으면 이게 어느 날 뚝딱 2개월이 지나면 1억이 돼 있어. 이 환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아니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떨어지면 스캠이야. 그리고 이 코인을 얘기했던 유튜버들도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떨어졌다가 한두 달 있다가 그게 올라가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기보다 진짜 값어치가 어떤가. 값어치가 지금 쌀 때, 값어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진짜 보석이 어떤 건지, 흙 속의 진주가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걸 사 모아야 될 때 사 모아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같이 이제 비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뭐 책임을 묻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분들이 송금하셨나요? 저랑 무슨 계약서 쓰셨나요? 그냥 유튜브 보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후원도 안 받아. 제가 실시간을 해도 후원 받을 생각 없어요. 저 후원 받으면 집에서 쫓겨나요.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원 하나라도. 네가 오히려 주면 좋지. 절대로 그건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유튜브 접어라. 근데 저도 그거 똑같이 생각해. 지금도 내가 돈을 안 받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 받으면 무슨 얘기까지 나올까요? 그리고 저는 남한테 치사한 짓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값어치에 먼저 집중하는 어떤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 가격에 치우쳐가지고 하면 우리는 결국 멘탈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어치는 변함이 없고 가격 갖다 지금 조작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세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이 오늘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시장 돌아가는 걸 보고 방송을 만들까 말까 이렇게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그냥 먼저 해버렸는데, 뭐 오늘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4분기가 됐을 때, 저는 미국 연준이 됐든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ECB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이 됐든 유동성 공급을 하든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가 기사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환하게 랠리를 펼칠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홀딩하고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현금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돈이 나올 데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정부에서 세금 꺼내갈 데가 없어요. 돈만 계속 재난지원금만 지급해주지 더 이상 돌파구 시스템이 파괴되는 거를 지금 현재 만들기는 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 파괴는 조금 더 시간이 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정기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 달러는 무한으로 계속 찍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QE4, QE5. 지금까지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얘기와 이런 거 저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이 끝나면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